만일 발이 부어서 왔다. 보통 발이 부으면 통풍 관절염을 이제 흔히 생각을 하시는데 통풍 외에도 연조직이 염증, 봉화지겸이라든지 건망류라든지 다른 발이 비슷하게 부을 수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외견상 봐서는 똑같이 그냥 붓고 빨개지고 아프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초음파로 확인을 해보면 감별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통풍 관절염에서 가장 확실한 거는 관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데 초음파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확진이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초음파에서 이제 통풍 같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보이는 소견들이 있어요. 요산이 침착이 돼서 관절 한쪽이 쌓여 있다. 그 다음에 더블 컨투어 사인이라고 해서 이제 통풍에서 요산 침착이 보이는 소견들이 있으면 확진이 가능한 거고, 또 만일 연조직 염증 같은 경우에는 봉화증형 같은 경우에는 관절 안쪽이 아니라 관절 바깥쪽에 연조직이 부어서 염증이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통풍 같은 경우에는 관절 안에 요산이 쌓여서 침착이 된 거기 때문에 관절 안쪽 염증이 생겼던 것들이 초음파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 프로브만 돼봐도 어느 정도 실제로 통풍인지 통풍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거는 바로 보고 나서 직접 보고 바로 이제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검사입니다. 물론 초음파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혈액 검사를 해서 실제로 다른 이상 소견들이 있는지 감별을 해야겠지만 바로 치료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이제 몇 시간에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의 치료 방향을 잡는 데는 초음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초음파로 그러면 모든 관절을 다 똑같이 검사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겠죠. 초음파가 가장 이제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은 보통 작은 관절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 류마티스 내과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진료를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침범이 되는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거의 MRI랑 비슷하게 소견이 가능해요. 그래서 작은 관절 같은 경우 실제로 손목이 붓고 아프다. 그럼 손목 안쪽 염증이 어떻게 있는지는 MRI랑 거의 비슷하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상 소견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무릎, 고관절, 이런 큰 관절들은 아무래도 제한적입니다. 보통 무릎 같은 경우에는 MRI 찍는 게 제일 확실하고, 그 다음에 만일 무릎에 물론 바깥쪽으로 윤활막 염증이 생겼다, 바깥쪽에 있는 힙질 염증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무릎 안쪽에 있는 외상으로 인해서 십자인대가 끊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에서는 많이 심한 경우 아니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보통 MRI의 한 80에서 85% 정도까지 초음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만일 그런 무릎이 갑자기 부어서 왔는데 명확하게 보이는 소견들이 없고 외상으로 인한 그 인대 손상 같은 게 의심이 되면은 저희가 MRI를 이제 찍으시도록 의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어깨는 어떤가요? 어깨는 역시 무릎처럼 큰 관절이긴 한데 무릎보다는 훨씬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무릎은 보통 이제 무릎 사이 그 인대들이 안쪽에 있는 인대들이 많은데, 어깨는 되게 뼈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들이 바깥쪽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MRI 90% 이상을 초음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까 손은 몇 %인지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손은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MRI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도 그 물론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신경 손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MRI랑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논문에 따르면은 물론 이건 숙련된 의사가 검사할 때. 김대수 선생님처럼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건 제 자랑 같지만, 네, 전 초음파 이제 인증이고, 이제 수천 건의 초음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MR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들이, MRI는 찍는 사람은 찍어서 이제 물론 판독하시는 분의 그 영상의과 선생님께서 잘 판독해 주시겠지만은 판독하는 분들의 눈에 따라서 차이가 달라지는 건데, MRI 찍는 거는 이제 기사분이 찍게 되면 찍는 건 누가 찍어도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초음파는 검사하는 분의 그 술기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또 기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조금 이제 기계 자랑 들어갑니까? 네, 저희가 이제 또 이전하게 되면서 굉장히 억대의 고가의 초음파 기계를 제가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최선의 진료를 드리기 위해서 억대의 비싼 초음파를. 그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빚을 주고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빚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초음파는 기계와 그 다음에 검사하는 분의 술기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험 많은 초음파 인증 전문의라든지 류마티스 내과 의사한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MRI에서 보이는 부분 중에서 대부분을 이제 MR 초음파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또 좋은 점은 어깨 같은 경우에는 또 움직이는 360도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 운동 상태에 따라서 문제 있는 부위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음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서 바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대를 싸고 어깨를 싸고 인대 뒤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젖혀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뒤로 젖혀서 검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만일 문제가 확실하게 보인다 그럼 바로 주사 치료라든지 다른 치료가 초음파를 보면서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검사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너무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뭐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 집에서 보시죠? 네, 요약을 한번 해주시죠. 네, 테이크홈 메시지 드리면 초음파는 일단 MRI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간편한 검사고 그리고 또 장점은 시술이 가능하다. 그렇죠. 검사를 하고 검사 직후에 바로 문제가 있으면은 시술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검사고 또 급성기 관절염증을 감별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급성기 통풍 관절염 아니면 건성 관절염이라든지 그런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관절염이나 통풍이 있으면은 바로 감별을 해서 치료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 굉장히 유용한 검사고 언제 시행을 해야 되냐 궁금하시면 류마티스 내과를 찾으셔서 실제로 이상 있는 부위를 검사를 해야 될지는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번 영상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